아무튼 이렇게 랜덤을 한번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일단 랜덤이라든가 랜덤 하게 되면 플롯이 나와서 이제 플롯 값을 조정해야 된다는 거 이제 그렇게 한번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속도를 바꿔줄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걸 만약에 속도를 계속 하다 바꿔준다 그러면 이제 그 조건식을 적어서 음의 정수일 때, 양의 정수일 때 구분을 좀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만 우리가 랜덤 값을 적용을 시켜보고요. 여기서 뭐 2, 6 뭐 이렇게 하게 되면 2부터 5, 6보다 작은 숫자까지 이렇게 2를 초과한 숫자부터 6.2부터 시작해서 6이 되기 전까지 5.9까지 값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저렇게 이제 한번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뭔가 좀 해봐야 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보통 우리가 여기 앨리스라고 하게 되면 동그라미잖아요, 그죠? 동그라미인데 이게 기본은 색상은 기본적으로 흰색이 돼요. 기본 아무것도 설정 안 하면 색상은 흰색이 되고 라인은 이제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렉스가. 그럼 이걸 바꾸고 싶으면 이제 여기다가 뭐 앞에서도 대조로 됩니다. 순간적으로 짧기 때문에 자 스트로크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스트로크에서 자 스트로크를 정수로 스트로크를 얘는 두께를 말하는 거고요. 스트로크는 두께를 말하는 겁니다. 두께를 저희 2라고 하나 적어보고 두께가 아니라 스트로크가 선의 웨이트가 저기 제가 헷갈렸는데 여기에 색상입니다. 스트로크 빨간 이렇게 저기 흑백으로 하면 여기는 흰색이 되겠죠. 안 보일 거예요 아마. 스트로크를 하면은 얘가 보이지 않죠. 흰색이니까. 만약에 이제 배경색을 검은색으로 하면 아무것도 없으면 검은색이니까 그때는 선이 보이죠. 흰색에다가 지금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스트로크를 우리가 색상을 빨간색 이렇게 한다 그러면 색깔을 이제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탭 라인이죠, 그죠? 자, 그다음 두께는 웨이트가 아마 맞을 그죠? 생각이 쓰면 사실은 두께가 두께 좀 따가고요. 여기 저도 이제 프로세싱이라는 거를 매번 쓰지는 않기 때문에 가물가물하긴 해요. 근데 이제 보통 모든 언어도 마찬가지지만 언어 보게 되면 이렇게 레퍼런스라는 게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레퍼런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도 이제 다 외울 필요 없이 물론 자주 쓰게 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외우는데 이렇게 레퍼런스를 보는 법을 보시면 돼요. 여기에 스트로크, 필, 노필 예를 들어서 스트로크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제가 스트로크를 한번 눌러볼까요? 스트로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셀렉트라고 그랬고 스트로크는 여기다가 여기 RGB 값, 색상 값을 넣는다. 여기 보면 설명이 되어 있죠. RGB 값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RGB 값만 넣으면 RGB 값, 색상 값이 나오고 색상 값 대신에 알파라는 걸 넣게 되면 투명도도 나와요.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또 스트로크 웨이트 같은 것도 있어요. 웨이트가 칼라 두께 좀 이따 보면 되겠고요. 저희 이제 뭐 여기 보면은 노 스트로크 있는데 여기 지금 배경색을 필부터 할까요? 자, 필부터 하면은 이번에는 0, 255, 0 하게 되면 녹색이죠. 녹색을 제 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색상 채우기입니다. 여기에 녹색으로 채웠어요. 저런 식으로 되죠. 근데 여기 보니까 빨간색 테두리에 녹색 면. 근데 얘가 좀 보기 싫다, 테두리가. 그러면은 얘를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진 않죠. 기본값이 있어요. 기본값이 이제 검은색입니다. 없애고 싶으면 자, 노 스트로크라고 하는 거죠. 자, 노 스트로크라고 하게 되면은 저런 식으로 이제 여기 색상이 안 보이는 겁니다. 색상이 보이지 않아요. 자, 그리고 자, 노 스트로크에서 노 필도 있겠죠. 자, 노 필은 왜 뭐 필요하냐면 자, 스트로크는 제가 스트로크를 빨간색으로 했어요. 255로 했는데 만약에 이제 스트로크를 했고 필을 이제 제가 그냥 필이 없다고 치고요. 이렇게 보니까 빨간색이고 자, 색상은 채우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흰색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다가 0이라고 적게 되면 백그라운드를 0이라고 적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죠. 지금 검은색, 빨간색 테두리는 보이는데 면은 흰색이에요. 그죠? 기본이 흰색이란 거죠. 근데 여기에 면을 없애고 싶을 때 그때 이제 높이를 적게 됩니다. 높이. P를 적으면 색상이 되는데 P를 적지 않고 자, no P이라고 P이라고 적으면 흰색이 아니라 이럴 때 이제 가운데가 없어지죠, 그죠? 투명한 색깔이 됩니다. 자, 이런 식의 어떤 그 동그란 뭐 색상이라든가 아니면 선의 두께, 선의 색상, 그리고 면의 색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랜덤을 여기다가 붙여보겠습니다. 랜덤을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자, 랜덤 값을 주는데 어디다가 주냐면 자, 필에다가 줄게요. 필에다가 자, 랜덤 255잖아요. 그죠? 0부터 255까지의 색상 값을 부딪힐 때마다 주겠다. 모아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고 나니까 얘는 이제 색상이 바뀌죠, 이렇게. 색상이 그때그때 바뀝니다.
그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우리가 0부터 255까지의 값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0부터 255까지 만들어서 이제 그 색상 값을 랜덤하게 이제 만들어줬다는 얘기죠. 어쨌든 필이나 이런 것들 이용하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필이나 이렇게 그 도형을 사실은 이 동그라미를 만들어 가지고 동그라미 네모 그 다음에 또 저 타원형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동그라미나 네모를 만들고 삼각형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도형을 뭐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법도 좋겠지만요. 대부분 보면 이미지를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동그라미를 합치고 네모를 합치고 뭐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라인도 있어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라인도 있는데 이 라인들 같은 것들을 라인, 선 이런 것도 조합해가지고 뭐 그래픽을 만들어내서 되게 훌륭한 작품들, 미술 작품들까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보다 효율성 있게 만들려면은 이미지를 불러와서 외부 이미지를 이제 이걸 동그라미 대신에 뭐 공 같은 거 있죠. 볼에 PNG 그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화면에 표시해내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불러와서 화면에 보여주는 거 요거를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아까 좀 설명할 때 빠진 게 라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라인이나, 뭐, 네모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타원이 정원이 아니고 타원이, 뭐, 예를 들어서, 150이면, 타원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가로, 세로를 이렇게 비율을 정해서 하시면 되고요. 뭐 정원을 만들고 싶으면 넓이나 높이를 조정해서 타원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제가 따로 한번 저주먹이라고 하는 걸 한번 적을게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잠깐 테스트를 하고 싶은데 그 실행 시간에 이 내용을 좀 건너뛰고 싶으면 이제 그 주석이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 다른 언어 배웠을 때와 똑같습니다. 여기 슬래시 두 개를 치면 이 줄은 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 줄일 때는 슬래시 아스테리크 그리고 끝나고 때 아스테리크 슬래시 이렇게 하면은 슬래시 이렇게 하면은 슬래시죠. 이렇게 하면 해석되지 않고 근데 이걸 지워버리면 나중에 또 다시 또 카피하고 넣어야 되고 하니까 번거로우니까 우리 잠깐 우리 테스트할 때 요걸 주석을 처리해 놓고요. 그러면은 그냥 검은색 화면 보이게 되겠죠. 흰색으로 할게요. 일단 자, 여기다 라인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라인. 자, 라인은 자 여기서 100, 100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100, 100, 100 그리고 100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꺼볼게요. 흰색이니까 흰색 줄이 아마 안 보일 거예요. 라인 여기를 스트로크를 이 색상 때문에 안 보이는 게 아니고요. 색상 때문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색상이 그 키보드 색상이 있으니까 좀 흰색이 났죠, 그죠? 그래서 색상 때문에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얘를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200에 100, 이게 이렇게 됩니다. 100, 100
떨어진 곳, 100 떨어진 곳,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최종 위치가, 처음 시작 위치가 돼요. 시작 위치. 시작 XY 상이에요. 시작 위치. 그리고 X-X입니다. 그럼 같은 점에 같은 점 하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0, 200 이렇게 되면은 선이 이렇게 그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자, 여기 다시 볼게요. 중심점은 이제 왼쪽 모서리가 되겠고요. 자, 100, 100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100, 꼭지점이 100, xy 100, 100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200, 200이 여기에요. 이 점. 자, 이 점부터 시작해서 이 점. 선분 두 개를, 이렇게 점 두 개를 찍어가지고, 거기를 이어주는 게 바로 이제 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라인의 색상도 마찬가지로 뭐 스트로크나 이런 걸로 이제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적었어야 되네요. (100, 100부터 100, 200까지). 그 다음에 100, 또 이렇게 끌어가면 100, 200부터 어디까지 끝나면 이제 100 정도 떨어진 곳이면 200, 200까지 이렇게. 그러면 200, 100, 200부터 100, 200까지 왔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200, 200까지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위로 가려고 그러면 이제 100, 이제 여기는 y는 100이고요. 여기는 200, 100인데요. 200, 100. 200, 200부터 200, 100까지. 뭐 예를 들면 200, 200부터 200, 100까지 이제 왔죠, 그죠? 다시 또 처음 돌아가려면 100, 100, 요거 제일 처음 거 있죠. 자, 100, 200, 100부터 100, 100까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200, 200부터 200, 100, 100까지 200, 마지막 200, 100이잖아요. 200, 100부터 100, 100까지 이렇게 가면은 이제 사각형이 되죠. 렉터랑 똑같은 경우에요. 렉터를 이제 선 4개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100, 100부터 100, 200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100, 200부터 200, 200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200, 200부터 200, 100까지 200, 100부터 100, 100까지 이런 식으로 4개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저기 라인 같은 거, 라인과 뭐 동그라미, 네모를 조합해서 그래픽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미지를 이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저희 대신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대신에, 그죠? 동그라미가 이제 흰색에 이렇게 동그라미 대신에 공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외부 이미지를 불러오려면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저장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면 그 경로를 여기다가 자, img라는 걸로 그냥 제가 파일 이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서 저장을 하면 아마 이렇게 폴더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 폴더 안에
지금 작성하는 게 요 PDE라는 확정제명이에요. 자, 지우고 나서 IMC를 선택해 보면 안에 PDE라는 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다시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여기다 저장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자기의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똑같은 경로예요. 우리 HTML 문서도 마찬가지로 얘를 갖다가 자기 경로를 기준으로 넣어주면 자기 경로 표시를 안 해줘도 여기 넣어주면은 이거 제가 나중에 최종 파일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G 이미지하고 볼 이미지를 여기다 갖다 놨어요. 자, 얘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공 대신에 일단 동그라미 대신에 공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대신하려고 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이제 저장하니까 이미지 img.pd로 이제 파일이 만들어졌고 얘를 기준으로 각각 이제 그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만약 바깥에 있다면 경로를 다시 표시해 줘야 되겠죠. 우리 앱 제작 활용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그 이미지 이제 배경부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경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써주는데, 자, PY는 대문자입니다. 이미지. 자, 여기다가 이제 BG라고 적었고요. 자, 이것부터 좀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 int x 같은 거 할 때, 변수를 만들 때, 형태가 뭐냐면, 자, BG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자, x라는 변수를 만들었죠. 자, 두 개의 차이점 뭐냐면, 자, 앞에는 이게 주황색 것입니다. 키워드예요. 키워드니까 얘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얘는 정수를 집어넣기 위한 변수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타입이 정수형 타입이라는 거죠. 대신 아까 좀 전에처럼 플롯 하게 되면은 플롯형 타입 혹은 뭐 스트링이라고 하게 되면 문자를 넣는 이 스트링이 이렇게 되면 문자를 넣는 변수, 정수를 넣는 변수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자, PIMG는 뭐냐면 이렇게 직접 넣는 타입이 아니고 참조하는 타입인데 이건 다음에 제가 클래스 설명하도록 하고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자, BG라고 하는 변수는 X나 Y처럼 그냥 변수 이름이에요. 근데 앞에 타입이 P 이미지라고 했으면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변수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값을 직접 집어넣는 게 아니고 어떤 주소를 참조하는 변수를 할 때는 저 new를 붙이고 이제 값을 바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미지를 숫자 같은 거 사이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지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new에서 PIMG라는 생성자를 호출하게 됩니다. 생성자를 호출해서 이제 PIMG와 똑같은 생성자를 호출해서 얘를 담을 수 있도록 준비를 맞춰 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릇을 마련한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변수를 선언해야 되는데 타입이 PIMG라는 타입이고요. 이 PIMG라는 타입과 똑같은 함수를 실행해 줘야 되는데 new 하게 되면은 이건 다음에 제가 클래스 설명하면서 설명드린다고 했죠. 자, new 하게 되면은 PIMG를 이제 생성자를 나도 뭐 알 필요는 없어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
그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 값을 직접 넣을 수 있는 것은 직접 넣으면 되죠. 스트링이 됐든, 정수가 됐든, 소수점이 됐든 간에. 그런데 이게 bg라고 하는 건 값을 직접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뭔가를 참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new하고 bimag라는 걸 써서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나중에 다음에 자기가 직접 클래스를 만들어서 작성할 때는 요 이해를 좀 더 잘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언어에서 아마 미리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다른 언어 이제 하는 거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기 때문에, 자바 언어를 배웠다면, 안드로이드나 자바 언어를 배웠다면, 혹은 C++ 배웠다면, 같은 개념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이미지 담을 수 있는 변수를 하나 준비를 하고요. 그러면 이 변수를 여기다가, 자, 제일 처음에, 이제, bg에다가, 자, 값을 어떻게 넣어주냐면, 자, 로드 이미지라는 걸 넣어줍니다. 로드 이미지, i가 대문자예요. i가 대문자입니다. 로드 이미지. 자, 좀 전에 제가 그 파일명이 bg.jpg예요. jpg를 이렇게 해서 넣어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 났어요. 얘는 이제 bg라는 변수에 이미지를 그냥 불러봐놨습니다. 화면에는 그려주지 않았어요. 이제 해서 이렇게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지금 준비 단계가요. 자, 이 단계를 통해서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얘는 그 공간 속으로 이미지를 불러놓았어요. 데이터를 불러놓았는데, 화면에 들어오면서 화면에 뿌려주지는 않았죠. 화면에 그려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전부 다 그려주잖아요. 그죠? 화면을 그려주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려주진 않았으니까, 그려주는 백그라운드를 그려주고 있죠. 백그라운드 대신에, 이제, 백그라운드를 지우고, 자, 이미지라고 하고, 자, 이미지라고 하고, 여기에, 자, 내가 bg라고 했잖아요. bg. 그리고 저 일단 0,0부터 해볼게요. 자, 0,0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바뀌었죠?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 배경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자, 여기서 0,0은 이미 bg라는 이미지를 원래 크기대로 불러옵니다. 원래 크기대로 얘가 더 크다면 이렇게 크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크기가 얼마나다면 요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800, 600이니까요. 얘가 크기가 더 크다면. 근데 이제 0,0 왼쪽 번소리부터 불러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미지를 이 배경이라서 0,0에 불러오는 게 딱 맞는데, 혹은 이제 요렇게 이런 바위 같은 그림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진 곳에다가 배치를 시켜야 되겠죠. 자, 그럴 때는 이제 여기다가 얘는 이제 위치가 되잖아요. 그죠? 위치가. 그러면 내가 200이라는 지점부터 그림을 그려놓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200,200부터 이렇게 그림이 보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지는 배경 이미지 같은 경우는 항상 0,0부터 불러오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그죠? 근데 다른 그림은 꼭 그렇게 불러올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적었다고 쳐요. 자, 여기는 여기 여기 없으면은 그냥 좌표만 그려주는 거고요. 크기를, 원래는 크기가 원래 큰데, 내가 원하는 크기로 바꿔줄 때는 이렇게 300, 300 이렇게 크기를 지정해 줄 수 있죠. 내가 800에 300 이런 식으로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를 지정해서 할 수는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원래 이미지가 갖고 있는 크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해상도가 더 깨끗하겠죠. 왜곡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내가 원래 크기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줄여주거나 확대하거나 아니면은 변형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면은 원래 이미지보다 원래 보여주는 이미지보다 다르게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그래픽을 쓰는 이유는 뭔가 잘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해를 아름답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들이 있는데 이게 왜곡된다면 그 목적에 맞지 않겠죠. 그래서 그래픽은 하면은 원래는 자기 사이즈가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변형을 할 수도 있어요. 변형할 때는 크기를 지정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는 배경을 그렸으니까 이제 공을 그려야 되죠. 엘리스 대신에 공을 그려야 됩니다. 그럼 공을 가져올 수 있는 얘는 또 다른 애로 불러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볼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번에도 똑같이 자, 볼이라는 저 파일을 png를 준비했어요. png를 준비해서 여기에 ls 대신에 자, 이미지를 배경을 그렸으니까 배경 위에 자, 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얘는 100,100이라고 할게요. 처음 위치. 근데 이미지는 계속 얘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100,100 하면 안 되고요. x, y 하면 되겠죠. 여기 100,100이라고 하면 공은 안 움직일 거예요. 공이 불러놓아지는데 자, 여기 100,100이 불러놓아지는데 자, 100 떨어지고 100 떨어지고 해서 불러놓아지는데 안 움직일 거죠. 왜냐면 그 정도 항상 얘는 100,100에만 그려지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엘립스처럼 x와 y를 바꿔주면 공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이 이렇게 원래는 50픽셀보다 크니까 지금